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의료대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육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 3법이 8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 개인의 정보보호, 특히나 저희는 의료 데이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8명의 그 화자들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고 또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우리를 초개인화 시대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의료대표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블록체인과 AI 기반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컨설팅과 자문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코노믹스, 경제학이라는 우리가 대학 때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경제는 경세재민에서 왔는데요. 그야말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백성들을 널리 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경세재민은 춘추전국 시대의 그 관자라고 하는 철학자, 그 다음에 제사항이 만든 겁니다. 만든 말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포지교의 관중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경제학자고 역사가고 철학자였죠. 예. 우리 시대에 과연 경세재민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들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저희가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 지구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바이러스가 인류의 문명사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패스트균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발생했고 북아메리카의 경우는 그 유럽인들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존의 그 원주민들이 몰살을 하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는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일지 사뭇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유기현 교수님이 그 미래 계급에 대한 전망입니다. 미래는 플랫폼을 소유한 아주 극히 일부분의 기업인 0.001%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정치, 연예인들, 그 다음에 AI, 이 세 개 계층이 우리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프레키아트라고 해서 단순 노동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만들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저 역시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큰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 기원전 5세기를 우리가 흔히 기축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철학과 역사학, 그 다음에 과학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자라든지, 뭐 부처님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 성인들이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 변화하는 시대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본다면 저희는 다시금 산업화 이전의 어떤 시대로 뭔가 시간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으로 따져본다면 국가에서 이제 도시 개념의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또 인간의 경우는 프라이빗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지고 탈중앙화를 통해서 초개인화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접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맞는 어떤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요. 린, 바르고 지속적으로 하는 린의 사고방식과 어필리에이트, 더불어서 남들과 협력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요. 사실 기술 문명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지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 돌봄을 할 수 있는 신발의 형태라든지 또 음식도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키친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의료의 경우도 의사 로봇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탄생도 인공배아도 가능한 형태의 구조까지 기술 문명은 발전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기술적 문명사를 또 보면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블록체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뭐 3D 프린터, 인공 광합성, 내신경 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앞에서 축이 변화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저희는 공간과 입자의 시대에서 이제 드디어 시간과 파동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결국 인간이 급속도로 초개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모르는 외부 사람이라든지 가족을 제외하고는 경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리게 됐죠. 하지만 이는 우리가 디지털의 어떤 문명적인 접근을 잘만 활용한다면 또 우리의 인류에게는 새로운 기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 80억 인구가 이제 글로벌 초연결로 연결되는 사회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는 지금도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인공적인 어떤 광합성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인공배양과 관련된 바이오 기술이 더 첨단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데이터로 따져본다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올해 100제타바이트라고 10의 21승 제타바이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데이터가 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 데이터, 특히 의료, 건강, 뭐 미병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또 생활 습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아직은 제대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과연 그러면 데이터도 엄청나게 쌓여 있고,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쓸모 있는 데이터, 쓸모없는 데이터, 엄청나게 저희가 축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술 문명도 기술 엔지니어,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IT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저 역시도 고민이 되고 여러분들도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지니고 이런 시대에 맞게 우리가 변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자동화의 가치와 신뢰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되었을 때 어떤 나의 가치 기준, 또 신뢰를 좀 더 확장시키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가치 기준. 그랬을 때 이걸 두 개의 교집합은 뭐냐면 투명해야 된다, 편리해야 된다, 보안이 잘 돼야 된다. 이건 역시 저희 의료 데이터 협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저희가 사실 아까 좀 얘기했지만 데이터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아직 올해 이제 8월 달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됐는데요. 예, 그 데이터 3법 내용을 보면은 아직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가 드디어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런 의료 관련한 선진국과 함께 이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3법은 뭐 뒤에 또 좋은 스피커들이 말씀을 해주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신용정보 관련한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어떤 개인의 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즉 데이터를 활성화시키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가명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또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또 어떤 개인정보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의료 데이터는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보호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로 이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민감한 개인 환자들의 보건 정보들을 민간 정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또 기존의 의료법이랑 건강보호법 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우리가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 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을 앞으로 혁신적인 어떤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의료 데이터 역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는 앞으로는 조금 더 보호보다는 활용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생 기업인데요. 기존의 바이오 기업, 그다음에 건강식품, 뭐 건강 관련한 이런 디바이스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건강이란 건 습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어떻게 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데이터화시켜서 이것을 기술, AI나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그 커뮤니티들 간에 효율적인 미래가치, 그 다음에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거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37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생존이 기반이긴 하지만 태양도 역시 끊임없이 순간순간 핵폭발을, 핵융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변화하는 이런 다양한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그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리처드 도킨스라고 유명한 작가이면서 과학자죠. 이분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씀한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유전체가 만든 기계이고 이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특히나 의료 데이터라든지 건강 데이터라든지 미비용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애플을 멋지게 이끌고 있는 팀 쿡 대표죠. 이분은 이제 어떤 AI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부정적 요소보다는 나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걱정한 것은 인간이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윈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기계와 달리 신앙과 영혼이 있고 독특한 창조력이 있다. 인류가 기계를 통제할 수 있으면 기계는 영원히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인간은 더욱 창의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이것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핵심적 기반이고요. 의료 데이터 역시 그와 관련돼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변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이렇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이제 스마트 중심의 어떤 체계 구도로 데이터 기반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만 당연히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도 성장 산업으로 이제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장표인데 사실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만들 때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어떤 트렌드의 변화와 본인의 생각의 구조를 나타낸 표인데요. 근데 한번 미래를 예측하고 가설을 세우고 모순을 해결하고 기술 프로세스 디자인을 혁신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매니아를 창출하고 다시 또 문화를 확장하고 융합을 통해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이런 형태의 미래 모식도를, 미래의 구조도를 스티브 잡스는 생각을 하고 애플을 창업했던 것이죠. 네, 데이터 관련돼서 조금 더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게 마음이란 표현인데 팔만대장경에는 저렇게 많은 52330 152 자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반야신경의 260자고요. 이를 다시 좀 줄이면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개념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라보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한 단계 높은 방법으로 이제 올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결국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라든지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인식과 사고방식, 거기에 맞는 행동 양태가 만들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훨씬 더 보람찬 날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짧지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길게 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의 어떤 앞으로 초개인화 시대가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